안녕하세요. 셰프 언니 한지연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아이, 거기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기를 바라서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들어왔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냥 성적만 높은 내 아이를 원한다면 절대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가 없고요. 그 아이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오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내과 의사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지옥으로 출근을 하는 기분이라는 거죠. 하루하루가 매일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최고의 내과의로 자신의 병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인데 의사라는 직업이 맞지 않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공부에만 몰두했고 혼자 하는 일에 잘하는 사람인데 의사라는 직업은 혼자 무엇을 하는 직업이 아니고 계속 상담하고 환자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디가 아픈지 처방해주고 뭐 약도 처방하고 계속해서 환자하고의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사람과의 소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행복할 수 없는 그냥 공부 잘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게 정말 아이들의 좋은 직업만 우리가 바라는 건가요? 우리가 바라는 건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갖고 자기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지구력뿐이 아니라 어떤 열정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열정을 가져! 이 자식아! 너는 왜 아빠처럼 못해?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이런 얘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자기한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로 제가 키운 것만큼은 자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요점을 제가 5가지를 요약해서 가지고 왔어요. 공부를 스스로 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의 첫 번째는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를 존중한다는 건 뭐냐? 난 널 존중해 라고 얘기하는 게 존중이 아니고요. 아이를 존중한다는 거는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분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부끼리 수다를 떨고 있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있거나 하는데 아이가 말을 시켜요. 엄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기다려. 엄마 지금 얘기 중이잖아. 어른들 얘기하는데 지금 뭐하니? 어른들 얘기하는 거 안 보여? 엄마 아빠랑 지금 심각한 얘기 중이잖아.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하는 말을 무조건 우선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다 들어주라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이가 말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 말에 대한 답변과 답을 주고 그리고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로 다시 들어가셔야지 자기 수다가 재밌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있잖아 그러는데 야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 안 들리니? 아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 어른들끼리 얘기 중이잖아. 가만 기다려. 이런 태도가 아이한테 존중받지 못한다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옆집 아이가 놀러와도 마찬가지고 제 아이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이 얘기를 할 때 옆집 애가 말을 시키든 우리 애가 말을 시키든 저는 그 당시에 대화를 하고 있는 모든 걸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을 먼저 들어요. 그래서 그 앞에 계신 분한테도 아이 말을 먼저 들어주고 저랑 얘기를 이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을 끊지 말고 들어주시는 거. 그게 첫 번째 존중이고요. 친구들 앞에서 야단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제 친구였던 그 사람이 딸이 있어요. 아이돌 그룹 댄스 만드는 동아리 뭐 이런
그 전문 댄서를 불러다가 집에서 아이돌 댄스 가르치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같이 돈을 내고 십시일반으로 4명, 5명이 그 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친구였던 사람의 그 딸이 음악을 잘 틀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오디오 음량 크게 하는 스테레오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부르더니 갑자기 소리를 빡 지르면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진작 알아두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그 친구들이 4명이나 와 있는데 정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아이는 정말 부족할 게 없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음악을 딱 틀게끔 하더니 또 거기 가서 춤을 추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요. 바로 코앞에서 그렇게 멱살 잡고 욕을 하고 혼을 내놓고요.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니까 애가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꼭 가라앉히면서 춤을 춰요. 애가 춤도 되게 잘 추고 참 예쁜 아이거든요. 그래서 춤을 추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때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친구 앞에서 야단을 치는 거는 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뭐가 되니 이러잖아요. 그죠? 본인들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입장은 왜 생각하지 못하냐고요. 아이들도 존중받아야 될 인격이 있는 거고 자신만의 세상이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는 앞에서 야단치거나 나쁜 얘기를 하거나 흠을 잡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제가 어느 회사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가족끼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놀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이를 이렇게 살이 쪄갖고 엉덩이만 커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간 다음에 그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그 어린 아이한테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뚱뚱해졌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우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한테 물어봤죠. 엄마가 예뻐서 한 얘긴데 너 기분 나빴냐 하니까 당연히 기분 나빴지 이러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야단치거나 어떤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인생의 키인 자존감을 키워주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진로 탐색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직업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학교에 가서는 아이가 진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쯤에는 내가 무슨 과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성적이 필요하고 몇 등급일 때 어느 과를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생각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 그 직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확실히 정하게 한 다음에 그걸 100% 지키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이가 꿈에 대한 명확한 상을 잡도록 내가 무엇이 되고 싶구나 이거에 대한 길을 잡을 수 있도록 확실히 중학교 때는 그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한테 돈의 가치를 명확히 알려주세요. 돈이라는 것이 살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개념이 딱 잡혀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잡아주냐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1시간 일했을 때 어떤 사람은 얼마큼을 벌고 어떻게 벌고 이런 얘기. 그리고 뭘 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갔을 때 돈이 어떻게 벌고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케이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조금씩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명확하게 돈이라는 것이 삶에 꼭 필요하다. 돈이 행복의 충분 요소는 되지 않지만 필요 요소는 된다는 거. 불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돈을 버는 일이 너에게도 굉장히 인생이 중요한 일이라는 그 심리를 마음속에 좀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물론 용돈에 대한 뭐 이렇게 개념을 심어주고 어려서부터 8살 9살부터 경제적인 개념을 배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치를 명확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중학교에는 그게 완벽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해줬냐면요 비행기를 탈 때 일반석을 타고 다니다가 딱
한 번 아이들한테 비즈니스석을 태워줬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이 얼마나 편한지를 또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다시는 엄마 돈으로는 너희들이 비즈니스석을 탈 수 없다.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탈 것인지 일반석을 타고 살 것인지 그거는 네가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얼마큼 열심히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즈니스석을 타니까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주고받게 됐고, 아이들이 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뭐 얘기를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 돈의 가치, 돈이 있음으로 좀 편리하다는 정도는 아이가 반드시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5번째, 이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이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주세요. 완전한 사랑을 주셔야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엄마 아빠를 아이들이 정말 사랑할 때 열심히 공부해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일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